집값을 안 내리고 버티고 계신 분들,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많은 셀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가격은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오퍼가 오겠지.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. 가격을 안 내렸는데도 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셀러분들이 모르는 조용히 이 손해가 쌓이는 구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영상은 이 가격을 낮추세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 시장과 이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격을 지키려다가 이 더 큰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.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한 셀러분이 계셨습니다.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말했죠.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이 가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셀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내 집은 그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. 그래서 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쇼잉이 조금 있었습니다.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쇼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. 첫 번째 문제로 첫 2주를 놓칩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집이 처음 나왔을 때 2에서 3주가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입니다.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바이어가 보고 가장 많은 관심이 발생합니다. 그런데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이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비싸네. 패스. 아예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.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내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정말 집 상태 때문일까요? 아니면 가격 때문에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시장의 냉정한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이 비교 게임입니다. 이 바이어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. 이 집과 또 다른 집 사이에서, 또 가격과 조건 사이에서.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. 처음에 관심을 못 받으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바이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 아직도 안 팔렸지? 이 순간부터 집은 오래된 매물이 되기 시작합니다. 이때 셀러는 이렇게 느낍니다. 이상하다. 집은 좋은데 왜 안 팔리지? 그런데 시장은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?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는 단순히 관심을 놓치는 문제였습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비용은 나중에 가격을 내려도 회복이 안 되는 손해가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건 단순히 관심을 놓치는 문제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눈에 안 보이는 손해가 시작됩니다. 이건 많은 셀러분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. 이 집이 안 팔리는 동안에도 이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. 예를 들어서 모기지 이자 같은 것, 재산세, 보험, 유지 관리 비용, 스테이징 비용,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매달 유지 비용이 3,000불이었다고 가정하면 3개월이면 9,000불, 또 6개월이면 18,000불이 됩니다. 여기서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. 가격을 10,000불 안 내리려고 버틴 건데 결과적으로 이 18,000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. 이때 이 가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손해를 늘리고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건 많은 셀러들이 나중에 깨닫는 부분입니다.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. 집의 이미지가 바뀝니다. 바이어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 아직도 안 팔리고 있지? 문제가 있는 집인가? 아니면 가격이 너무 이상한가? 이 순간부터 집은 단순한 매물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매물이 됩니다. 셀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. 집 상태도 좋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? 그런데 시장은
이 감정이 없습니다. 오직 데이터와 반응으로만 판단합니다.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. 처음에는 이 바이어가 이 정가의 오퍼를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깎고 또 조건을 더 요구하고 또 수리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.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셀러의 힘은 약해지고 바이어의 힘은 아주 강해집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많은 셀러들이 아예 기회 자체를 놓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첫 2주를 놓치는 문제,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, 또 시장에서의 이미지 변화였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왜 어떤 집은 이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바로 팔릴까요?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. 이 바이어는 집을 이렇게 찾습니다. 90만 불 이하에서 100만 불 이하, 아니면 110만 불 이하 가격 구간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집 가격이 100만 5천 불이었다고 하면 100만 불 이하 검색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가격을 99만 9천으로 바꾸면 갑자기 수많은 바이어에게 노출이 됩니다. 가격을 조금 낮춘 게 아니라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혹시 지금 내 집이 바이어 눈에 아예 안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입니다. 몇 주 동안 안 팔리던 집이 이 가격을 살짝 조정하면 이 쇼잉이 증가하고 또 문의가 증가하고 오퍼가 들어오기도 하는 오퍼 발생이 되고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가격을 내리니까 팔린 거다. 그런데 아닙니다. 이 노출이 바뀐 겁니다. 집을 팔 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가격과 또 시장이 반응하는 가격이 이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. 가끔 가격을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 반응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.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. 시장은 항상 답을 주고 있습니다. 집을 판매할 때는 이 쇼잉수라든지 경쟁 매물, 또 바이어 반응, 또 가격의 위치, 이걸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. 그래서 집을 파는 건 가격을 정하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고 이 타이밍과 전략, 또 시장 반응,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. 가격을 지키려다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 혹시 지금 집이 안 팔리고 있거나 이 가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이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다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용 주택 구매 시 현금 구매와 모기지 구매 시 세금 관계 영상을 바이어를 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